잘교육자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8월 12일. 자, 입추도 지났고요. 말복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더위가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시키는데 만만치 않은 일기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며칠 후면은 참 절기라는 것은 어김없이 가을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어렸던 시절에는요, 8월 15일만 되면 동해안 바닷가에 바닷물에 물이 차가워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 추석 때가 되어도 추석날에도 동해안 바닷물이 따뜻합니다. 들어가기 충분하거든요. 세상 환경이 그렇게 많이 변했나 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많은 부모들이 겪었던 그 경험보다 제가 혼자 겪었던 이 공부하는 애들을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 어쩌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와서 아이를 제가 목표하는 대학까지 이렇게 보내고 목표하는 직업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그렇게까지 가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보를 얻어서 아니면 제가 생각해서 공부를 시켜오는 과정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공부시키는 과정에 시행착오 그거였거든요. 그것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대충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중학교 제가 2학년 말에 전교 80등에서 한 100등 사이 400명이 있는 그 한 학년에 400명인 학생이 있는 중학교에서 그 정도 성적으로 그냥 보통 아이로 잘 크고 있는 아이, 그게 우리 큰아들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뭐 크게 사교육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요. 초등학교 때 그 학습지, 니은자 들어가는 학습지를 시켰는데요. 그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해줬던 거는 제가 그냥 주기적으로, 그때는 큰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가서 교보 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주고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고 그것을 책을 사주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뭐 사교육부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학습지를 할 때는 한 과목밖에 못 했거든요. 수학 한 과목. 그거는 연산, 그 연산은 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켜온 그 초등학교 시절의 그 경험. 그것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 그런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요.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1대1로 공부를 시켰을 때 불과 몇 달 만에 400명 전교생을 제치고 전교 1등을 시키고 또 기말고사도 1등, 2학기 중간고사 1등, 기말고사 1등, 과목 석차로 국영수 과목을 석차가 전교 석차 1, 1, 2, 4 이렇게 받았거든요. 과목별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있는 이 지역 광원도 그 전체 학생의 수학 경시대에 가서 금상을 받을 때까지 저는 사교육을 한 번도 못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만 해도 우리 아이가 참 천재인 줄 알았어요. 머리도 좋고 되게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가 느끼게 되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중학교 과정은 배우는 게 작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목고에 넣어서 보니까 하루는 특목고에서는 오전 10시에 전체 학생들이 일종의 IQ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료, IQ 테스트 자료가 두 장, 그 당시에는 두 장으로 나왔어요. 교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용에는 IQ 그의 수치를 적어 놓지 않고요. 교사만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적성 검사에 비슷한 것만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르니까 그 학생들에게 나눠 줘야 될 IQ 테스트 결과를 우리 아이에게 이거 가져가서 반 애들에게 나눠줘라. 그러길래 우리 애는 무심코 이렇게 오다가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교사용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우리 애가 또 그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IQ가 높은 애는 140 뭐 이 정도도 있었고요. 낮은 애는 보통 아이의 IQ 그것보다 더 낮은 경우가 더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도 깜짝 놀랐대요. 이 정도 IQ도 특목고에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공부하는 과정을 나중에 알았는데요. 굉장히 독종이에요. 악착같이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400명 가까이 되는 학년에 전체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내리해 가지고 특목고까지 왔어요. 그 아이는 특목고에서 참 버텨내기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공부가 제가 거기서 크게 느낀 게요. 그때까지는 몰랐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중학교 과정은 진짜 IQ가 기준 이하라도 노력만 하고 부모가 케어만 잘해주면 전교 1등을 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사례에 의해서 또 본 게 있어서 그건 제가 아주 정설로 굳혀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해도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수학 경시대에 남들은 뭐 선행이라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후반 3학년 2학기 후반에 나오는 삼각비까지도 못 배우고 가도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 경시대에 가서도 중학교 그런 실력으로도 다 제치고 은상까지는 가능하더라. 삼각비까지 가르쳤으면 지 말로는 뭐 대상을 받았대요. 그것이 공부 과정이구나 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이거는 중학교 과정은 이랬구나 하고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2학년 고등학교 특목고 2학년 1학기 5월달에 자퇴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시행착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은요. 수학은 정석 실력 학교에서 하는 실력 정석 하던 거 그냥 시키고요. 근데 애가 힘들어해요. 어쨌거나 힘들어했다는 것보다도 풀기는 잘 푸는데 그닥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제 마인드로 성문 종합 영어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능 준비를 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영어 수학 공부는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시키고요. 그때는 자퇴생들도 대학교 뭐 수학 과학 경시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수학 과학 경시대에서 금상만 받으면은 죄송합니다. 금상만 받으면 그 학교 의대 수시로
수능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켰으면은 엄청 빠르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경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시 공부를 이렇게 시켜 보고 또 그의 2학년 말쯤에 가서 각종 대학 경시대에 보내봤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상상도 초월하는 문제가 나와요. 진짜 그 문제 미리 보기 전에는 못 푸는 문제. 그리고 또 그걸 또 길을 못 걷고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의 성취도, 그 중학교 때 공부량 얼마 안 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양의 성취도에서 승승장구했던 기분으로 그해 다음에 자퇴를 했지만 이제 고3이 해당되는 5월 달까지 경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아주 치명타였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처음에 나와서 저도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수능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그 우리 아이보다 1년 먼저 자퇴한 한 학년 위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퇴를 하고 서울에 있는 종합학원을 다니다가 시골로 내려왔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 굳이 학원까지 다닐 필요 있느냐, 인터넷 강의에 그 아주 최고의 강사들이 다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집에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아주 하느님 같은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는 데만 한 두어 달 걸렸어요. 그 도대체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우리 애도 그 자퇴를 했으니 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뭐 무슨 마음은 뭐가 알아준다고 그 아이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한 해 후배지만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물었을 때 그 친구의 대답은 이랬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애가 뱉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그런 인강 사이트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아이는 입 싹 닫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또 일단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다. 그랬을 때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공부를 시킨다면 물론 서울에 있는 무슨 종합학원을 보내거나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넉넉지도 않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빡세게 공부시켜서 경시대를 해서 보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경시대에 했어요. 수능과는 전혀 관계없는요. 생물 경시대를 하는데 뭐 호랑이 책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분자 생물학도 해. 이건 대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그렇게 이제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에 해당하는 그게 됐을 때 5월 달에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검정고시를 보러 이렇게 보내놓고 제가 이제 제 방으로 와서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배너가 하나 떠요. 전년도에 세계 올림피아드 금상자들이 그 특기생으로 오는 그 인원을 미리 채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 경시대 수상자를 뽑지 않는다. 이런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가 이제 그 검정고시 시험을 끝나고
왔을 때 아이에게 무엇라고 얘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이가 오고 제가 야 그냥 우리 저기 수능 공부하자 그랬더니 애가 의외로 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용기를 얻어 가지고요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정보가 없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아이는 옆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그때 오리 뭐 이런 그 사이트에서부터 해서 입시 정보서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느 게 옳은 것이고 옳은 게 그런 것인지 판단도 못 하겠어요. 남들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 맹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다 보니까 어느 메가스터디라는 게 하나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대단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초창기 돼가지고 저녁 시간만 되면 이 회사의 서버가 적어가지고 막 다운이 돼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강의를 듣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도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 그 강의를 듣게 되죠. 듣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강의를 맹신을 했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좋다는 강의를 골라 들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들어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도 제가 또 정보 부족이니까 그 옳고 그르다는 판단력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리는데도 큰 시행착오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 막 그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밤 되면 막 밖이 시끄러워요. 그렇지만은 그 월드컵 그 감격적인 4강에 되는 월드컵 경기를 한 편도 못 봤어요. 물론 아이도 못 봤지만요. 제 영상에 보면은 하다못해 이렇게 쭈쭈바 같은 그 탱크보이라는 것도 아이에게 사줄 시간도 없이 그냥 공부에만 아침부터 밤 1시, 2시까지 올인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만에 서울대에 합격을 시켜놓고 보니까 아이는 좋아라 하고 갔는데, 자 이게 룸메가 서울대 의대생이라 자꾸 본인이 느끼기에 좀 무시당하는 그 기분 같다 해서 5월달 돼가지고 아이가 저 의대 가고 싶어요 하고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 그 기뻤냐 그러면요, 그 아이를 보내놓고 몇 달 동안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노래 가사 같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무조건 뚝심으로 밀어붙였는데요,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까 참 눈물 고이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참 한이 맺혀요. 야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저거는 하는 게 아닌데 저거까지 했구나, 또 강의를 잘못 신청해가지고 쓸데없는 강의까지 들렸구나. 아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거든요. 자, 서울대를 합격시켜 놓은 그 6개월 만에 그런 성과를 얻어놓고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회한, 지난 일에 대해 잘못했던 게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죄송하지만은 그 서열이 밑에 있는 대학을 보낸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 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이놈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잘못했던 걸 개선을 하면은 진짜 최고의 성적으로 당당하게 가고 싶은데 다 골라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아이가
그런 말을 해 올 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5월 중순께 뭐 휴학계를 내고 뭐 그래서 오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빙긋 웃으면서 속으로 야, 나하고 하는 거 이렇게 힘든데 왜 굳이 나하고 또 하려 그래? 거기 뭐 학원들 많잖아. 서울에 최고 학원들. 굳이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나까지 고생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애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의대생이고 서울대 온 애들 그 공부하는 과정이 지 나름대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까 거의 다 혼자 공부하거나 그쪽에 쉽게 말해서 혼자 공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약간을 거치고 전부 다 부모의 케어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더라.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느냐? 아빠가 했던 방법이 최고예요. 이러더라고요.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하고 알았어.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려면 아예 자퇴를 하고 와라 하니까 며칠 후에 자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리고 이제 와서 공부를 또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일을 회상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거 골라서 사실 5월 달부터 다시 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또 너무 짧고요. 만점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지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넣고 보니까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본인이 공부할 시간을 더 많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스스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이런 건 이렇게 시키고 저런 건 저렇게 시키고 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자기 자녀들 하나둘 이렇게 저한테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맡기고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애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이제 검증을 받을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여태까지 17년간 쭉 이끌어오면서 한 애들은 자기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갔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작년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 어려워졌느냐? 아이들보다도 부모들이 공부하는 마인드를 잘 몰라요. 아이들 설득시키서 공부하는 것보다 부모들을 설득시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만 하면 된다 하고 시켜놓으면은 집에 가면 또 딴 것까지 또 시켜서 또 애를 망쳐 놓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세월이 지나서 학년이 점점 이렇게 바뀔수록 아이들이 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뭔가 잘못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틀어지게 배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비 고3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그 다음 수능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시한 거는 거의 100% 완성을 시켜서 수능장으로 들여보내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해야 예전에 했던 애들만큼 성과가 나오더라. 그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또 열공을 시킨다 그러면 엄마들이 막 기절을 해요. 이러다가 애 죽는 거 아니냐. 세상에 난 공부하다 죽는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졌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유튜브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럴 때는 진짜 시행착오를 하고 아이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가는 좋은 방법들, 좋은 공부 순서가 있는데 왜 부모들은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요. 예상외로 항상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3, 고2들 때문에 아니면 재수생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초등학교, 또 미취학,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에게 그나마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를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저도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또 내년 4월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도 임대료 내야 되고요. 유지비도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또 아이들에게 또 설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방학 때 이용해서 이곳에 오셔서 유료지만은 상담을 해 가시는데요. 저기 제주도를 비롯해서 저 끝에 여수서부터 최북단인 파주에 있는 곳까지 다양하신 부모님들이 다녀갔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덕분에 내년 4월 달까지는 유지비와 임대료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제 특기인 지금 예비 고3부터 특히 재수생 중에 독학 재수생, 이 아이들은 제가 아주 진짜 전공 분야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공부시킨 게 거의 독학 재수 스타일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저희 아이부터 독학 재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1년 더 독학 재수를 어쨌거나 뭐 학원을 가든가 바른 길로 공부를 이렇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요, 진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나름 승승장구를 했지만 실패가 시행착오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부의 마인드를 잘 활용만 한다면은 우리 전국에서 잘 키우제 TV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또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실패하지 않고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희 큰아이가 나온 그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에 제가 아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저희 큰아이 학년에서 의사가 8명인가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죠? 막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에서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전국 기록일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중에 상당한 수는 우리 애가 뭐 자퇴를 하고 해서 의대를 간다 그러니까 다들 홧김에 따라오신 분도 있어요. 홧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성적을 그렇게 얻었는데요. 그 포스트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주변 아이들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 점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가다가 오다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얻은 것도 정확하지가 않더라. 내 아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더라. 각종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요, 그런 사례를 들어보고 했지만은 결국 내 아이의 상태와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내 아이 상태에서는 그런 성공 사례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또 롤모델도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걱정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분들 역시 최고의 정보라고 믿고 있는 것 역시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할 거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100%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수많은 분들은 별로 하고 또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저도 그랬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제 말을 믿어주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그 여러 아이들한테 쌓았던 그 경험, 또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는 바람에 또 많은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상담을 해봤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자사고서부터 다 골고루 학년별로 또 들어봐서 또 저의 마인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올 때 제가 가지고 여태까지 겪었던 정보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은 실태를 파악한 데는 진짜였다. 그 점이 이번 7, 8월 동안 겪었던 또 업그레이드 된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 영상을 올리겠는데요. 그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좀 제가 부수적으로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것 같고요. 지적적으로 바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부수적으로는 좀 구독자도 좀 늘려서 제가 초창기에 3만 구독자한테 눌려가지고 망신 당했던 그 친구를 올 겨울까지는 제 속마음을 때려잡아가지고요 한번 거꾸로 한번 혼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작게 했지만은 모아주시는 그 수입이 제가 하는 일에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또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이렇게 제가 쭉 아이들을 지도해서 적어도 2, 3년 내에는 제가 시키는 공부대로 100% 따라오셔가지고 성공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또한 저의 보람이 되겠지만은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만족이라는 거 없다. 만족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자, 올해 수능을 봐서 만점을 받았어요. 자, 그 학생도 불만은 있어요. 자기 혼자 만점자가 나왔어야 좋을 텐데, 아이씨, 이렇게 만점자가 이렇게 많어. 자, 이게 만점자의 불만이겠죠. 공부에는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알게 모르게 제가 하는 그 증언이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행복해지신다면은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